고속시외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분, 고속시외버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다 보니 딱히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 버스와 관련한 영상 자주 공개하고 고속버스 이용만 올해로 13년째, 시외버스까지 하면 플러스 2년인 제가 한번 나름 나열해 볼까 합니다. 우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나누는 건 면허로 하고 있죠. 총 3개의 면허가 존재하는데 주로 고속형이 고속버스로 일컬어지고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고속버스 노선으로 인가를 받아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흔히 시외버스인데 주로 직행형을 쉽게 만날 수 있죠. 수도권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계열 도색을 사용하는 차량이라든지 다른 지방에서도 보이는 일명 광역버스도 시계외를 넘나들지만 시내버스 틀에 해당하는 것이고, 운임도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환승 할인까지 주어지는 식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죠. 국제공항까지 가는 노선도 고속형과 직행형 등으로 인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것도 있지만 한정면허 노선도 조금씩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100년은 좋게 넘는 시간 동안 버스 사업이 곳곳에서 운영되었는데 명과 암이 뚜렷하겠지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버스와 함께 같은 육상교통인 철도와 조금 비교해보면서도 살펴볼까 합니다. 고속열차에 비하면 느리고 도로정체 등 변수가 있어서 정시성은 떨어지는 것이 고속시외버스지만, 오히려 우등이나 프리미엄을 전국에서 많이 운행하고 있는 특성도 있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특징이 있죠. 당연히 일반형 시트보다는 요금이 비싸고 총 수송 인원수도 적어지지만 할증되는 만큼 더욱 안락한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1990년대 레그레스트까지 갖추어진 28인승 우등버스의 대비와 2016년 160도까지 리클라이닝 가능하고 개별 모니터도 있는 프리미엄까지 대비하면서 고속시외버스는 좌석 고급화가 이루어진 반면, 유선형 스테인리스 새마을호 객차나 무궁화호 특실 객차 은퇴 이후 가장 편안한 시트가 정리편을 기준으로 하면 고속열차의 특실로 리포지션되면서 격차는 이전보다 벌어진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명과 암이 구분되는 부분인데요. 어디까지나 큰 무리 없이 동의를 받은 뒤 인가가 되고 차량이나 사원, 그 밖에 제반 여건까지 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노선 신설과 운행 개시는 철도에 비해 활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인천공항 양양주무진 노선이 운행을 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노선 구성을 변경하는 것도 인가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원 진주 노선은 얼마 전부터 화성시 병점동에도 경영이 시작했죠. 등급도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 얼마 전 중앙고속은 동대구에서 출발하는 부산행이나 광주행에서 일반 고속을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휴업이나 운행 중단도 철도에 비하면 비교적 활발하게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공대구 양산 노선은 5월 11일자로 운행 중단됐고, 2023년 한때 운행 재개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했던 대전복합 울산 노선도 있습니다. 승객들에겐 뼈아픈 이야기겠지만 운행 중단은 수요 부족으로 인해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원래 승객을 수송하는 일은 한 대당 좌석을 최대한 채울 수 있어야 하고, 만일 아주 적게만 채운다면 빈 좌석만큼 적자로 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아주 부족하면 노선 존폐 위기로 번질 수도 있죠. 그 밖에도 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도 때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의 내용에서 이어지는데요. 대한민국이 도로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 버스를 포함한 자동차가 수혜를 받기도 했죠. 새로운 노선 버스를 인가할 때 기존부터 있던 인프라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노선 버스의 속도는 고속열차보다 느릴지언정 평상시 최단 거리를 통한 소요시간 최소화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운행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또 다른 지름길이 나중에 생긴다면 2017년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경부에서 영천, 포항, 울산, 경주까지 가는 버스의 사례처럼 인가 변경을 통해 정규 경로를 바꿔서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운행을 개시한 천안 속초 노선의 경우도 기존부터 있던 천안 고속버스 터미널과 속초 고속버스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선 운행 개시에 앞서 운수사 터미널 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올해 운행을 개시한 서울 경부 고안 태백 노선 역시 기존부터 있던 터미널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부 부산 노포 노선은 여주시와 충주시, 영천시, 경주시 등을 거쳐서 운행하는 것이 최단거리에 해당하고 거리는 383.4km입니다. 그러나 중부 내륙고속도로 낙동 분기점 여주 분기점 사이나 영동 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여주 분기점 사이, 서행이나 정체 등의 변수로 인해 청주 분기점을 거쳐서 운행할 수도 있고, 이때 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휴일에는 버스 전용 차로가 대전의 신탄진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어지고, 오히려 다른 차선 정체 부담을 덜 수 있는 청주 분기점 통과 경로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했던 대로 도로 중심 발전을 택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아직도 고속시외버스가 아니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철도 노선이 설치된 지역이라도 예외가 없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도 철도 노선이 있지만 서울역까지 가는 RX공항 철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지방으로 통하는 교통편은 오직 버스만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아직 철도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 속초시는 철도 동해선 북쪽 연장이나 춘천 속초선 개통 전까지는 대중교통은 오직 버스를 통해서만 시외로 갈 수 있습니다. 철도 노선망보다 몇 배는 촘촘한 것이 바로 도로 인프라입니다. 또 지역에 철도는 설치됐으나 오히려 역까지의 접근성 수준이 최악인 극단적인 곳도 있어서 고속시외버스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고속시외버스는 운수사별로 하루당 주어지는 일정한 배차표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배차가 동일하거나 요일별로 출발 시간대나 횟수를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상시 예약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정규 시간대 차량편인데 고속버스 전산을 사용하는 구간이라면 임시차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고 시외버스 전산은 구분하기가 힘든 편이지만 혹시나 잘 못 보던 시간대가 생긴 것 같다면 임시차가 아닌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휴일과 같은 때에는 시외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정규 시간대 차량편에 쉽게 매진될 수 있습니다. 열차와는 다르게 고속시외버스는 임시 차량편을 즉각 추가로 배차하기도 해서 좌석 공급을 바로 더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사 협정 차량도 운행하기 때문에 고속시외버스 운수사에 소속된 차량이 담당하지 못하더라도 목적지까지 대신 수송할 수 있습니다. 열차는 세월이 지나면서 야간 무궁화호가 폐지되고 그나마 경부선 고속열차가 늦은 밤에 출발하는 스케줄이 있지만 종착역에 도착하는 시간대는 최소 오전 1시대. 하지만 고속시외버스는 23시나 0시에도 기점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광주나 부산까지 가는 버스와 같은 경우 오전 2시에 출발하는 차량편도 배차되며 최대한 늦게 출발한 버스를 이용하면 목적지에는 이른 아침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착발 노선의 경우 아침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제때 밟을 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도 운행하는 경우를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하거나 100km대밖에 되지 않는 단거리라면 고속시외버스는 보통 휴게소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서울, 경북, 강릉 노선과 같은 소요시간 2시간은 좋게 넘는 노선부터는 휴게소 정차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5분 정도만 머물렀다가 다시 운행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휴게소 정차 시간은 차량편을 이용하실 때 안내되는 사항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볼일을 보거나 편의점 또는 다른 코너에서 간식 구매 등은 할 수 있지만 푸드코트에서 식사까지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운데 정안알밤, 낙동강 구미 및 의성, 선산, 금산 인삼랜드, 횡성, 섬진강 휴게소는 고속버스 환승 휴게소로 지정되어 있고 환승 가능 시간대라는 범위 내에서 일반이나 우등에 한정해 해당 휴게소에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이 정해져 있기도 한데 이런 노선들은 환승 휴게소가 일종의 중간 정류소로 취급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 운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승 휴게소가 지정되지 않은 노선은 기점과 종점 사이 한가운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휴게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기차는 한국철도공사와 SR이 운행을 맡고 있는데 두 곳은 각각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시외버스 업계 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된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고로 업계 규모 정점에 있는 곳도 최소한 지자체나 정부단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버스 터미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른데 여전히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터미널이 많지만 예를 들어 인천종합터미널은 롯데에서 소유하고 있으나 인천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가 운영하고 인천국제공항의 버스터미널은 인천공항공사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운수사별로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텔레비전 채널 시청 가능 여부나 와이파이 사용 가능 여부, 목적지 도착 안내 정보 제공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